1급 기밀 우주선 30 정적 발사 중단. 무슨 일이죠? 1급 기밀 우주선 26이 다시 작동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스타 팩토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스타라이너는 또다시 지연되고 로켓 연구소는 뉴트론 발사를 연기합니다. 스타 기지에서 또 한 주를 바쁘게 보냈어요. 발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행 준비 중인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스타쉽의 네 번째 비행 진행 상황과 목표. 가장 최근에 발사된 스타쉽은 이전 모델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스트 100번을 성공적으로 맞췄을 뿐만 아니라 주 엔진 차단에 성공하고 재진입에서도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스타링크를 통해 고화질로 놀라운 영상을 방송하면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4차 비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라면 슈퍼 헤비오가 가상 타워에 성공적으로 모의 착륙을 마친 후 실제 스플래시다운을 수행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 중 일시적으로 취소된 랩터가 우주에서 활성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쌈점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길이가 50m 또는 165피트라면 재진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량의 통제력을 잃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플라이트사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단계를 통과하고 운이 좋으면 인도양에 경착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 타일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진입을 더 빨리 완벽하게 할수록 스페이스X는 우주선 회수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 회수에는 수억 달러는 아니더라도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우주선을 회수하는 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행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5월에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말까지는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스페이스X와 나사에서 제공하는 추정치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발사 날짜를 암시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도로 폐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의 조사 결과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 항목입니다. 업데이트가 없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주선 발사 일주일 전에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타쉽의 관행입니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의견 섹션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13십의 5번째 반복을 위한 준비 및 테스트. 스페이스X가 4번째 스타쉽 발사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는 동시에 회사는 이미 5번째 변형에 대한 테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선 30점의 출시 결과 우리는 스핀 프라임으로 시작하여 2번의 정적 화재로 진행되는 1년의 테스트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은 5월 7일에 시행된 도로 제한에 따라 고속도로 4점의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그 후 발사 현장에는 시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작업자가 없었습니다. 궤도 탱크팜의 간단한 테스트는 이전 몇 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날 우리가 목격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후 서브 궤도팜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텍사스 시간으로 아침 11시경 추진제가 우주선 30점의 LOX 탱크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의 식별은 간단합니다. 우주선의 탱크는 단열재가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추진 부하가 걸리는 과정에서 프로스트 라인이 형성됩니다. 반면에 이 과정은 연료 주입 후 몇 분 만에 갑자기 끝났고 1시간 후 프로스트 라인은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그것은 정정이가 아닌 매우 확실한 화재였습니다. 그날 오후 궤도 탱크팜의 활동 수준이 다시 한번 증가했고 이번에는 타워 자체에서 거대한 환기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시 한번 시도를 준비하던 3시 무렵 우주선 30은 다시 한번 서리로 덮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작하기 약 30분 전에 발생하는 엔진 냉각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는 엔진을 통해 소량의 액체 산소가 순환하면서 엔진의 온도를 서서히 낮출 때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엔진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추진제 주입으로 인해 랩터의 구성품에 충격이 가해져 부품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극저온 연료가 상건에서 작동하는 엔진에 닿으면 끓어오르면서 기포가 발생하여 엔진에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15분도 차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쉽의 통풍구가 열리고 차량의 탱크가 비워졌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 화재 또는 최소한 스핀 프라임 테스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슬픈 결과는 그날 추가 테스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스핀 프라임이나 정적 화재 테스트와 매우 유사한 양상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29 저맘의 테스트 캠페인에서 우리는 매우 유사한 시나리오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스핀 프라임 대신 연료 부하가 발생한 후 엔진 냉각, 디탱크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새로운 테스트 계획의 구성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극저온 테스트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대안으로 특정 날 보카치카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과압 통지가 배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주선에 메탄과 산소를 채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테스트가 실패하더라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우주 왕복선 30호가 완전한 정적 화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스핀 프라임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이스X는 5월 8과 9의 백업 셧다운 날짜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미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평소처럼 여기에 클립을 표시합니다. 우주 왕복선 30호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이번 달 정적 화재가 발생한 유일한 프로토타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 26의 수수께끼 같은 여정과 그 목적에 대한 추측. 생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로켓 정원에는 스페이스X가 차례를 기다리거나 폐기될 예정인 프로토타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프로토타입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우주선 26점입니다. 이 특별한 프로토타입은 하이베이를 떠났을 때 많은 추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주선 27점과 함께 표준 우주선 디자인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두 프로토타입은 후방 및 전방 플랩과 열 차폐막이 없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우주선은 우주선 디자인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26호와 27호의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는 27회는 페이로드 베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 프로토타입의 용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링크를 최대한 빨리 발사하기 위해 비용과 무게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확장 가능한 버전의 스타쉽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는 분명히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극비 스타쉽. 일부에서는 이 프로토타입이 나사의 인간 착륙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26호와 27호가 궤도 내 추진체 이송을 위한 테스트 물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27호가 반으로 절단되어 폐기되는 순간 이 이론은 무너졌습니다. 26호가 결국 달 착륙선 자체의 목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론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즈콘을 제거하고 스페이스X의 가장 이상한 프로토타입 중 하나인 HLS 목업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2023점에서 프로토타입이 1년의 극저온 테스트를 위해 발사장으로 갑자기 옮겨지면서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졌습니다. 1년여 전의 일입니다. 놀랍게도 26호는 나중에 엔진 세트를 받아 다시 궤도 하부 패드 B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다시 극저온 검증과 사전 번호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마침내 10월 26호는 궤도 내 엔진 점화 시뮬레이션을 위해 엔진 중 하나를 발사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결국 HLS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이 다시 로켓 정원으로 옮겨지면서 상황이 흥미롭게 바뀌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대신 산발적으로 스트링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산발적으로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상한 반전이 나옵니다. 5월 세상 집에다 나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대의 SPM 수송기가 모두가 예상했던 마지막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메가베이 2점, 처음에는 이것이 배 26점의 끝인 것 같았습니다. 이전하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폐기를 준비하기 위해 엔진을 제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프로토타입은 중간 작업대에 놓인 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5월 7일 밤 26호가 메시에서 생산 현장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굴러가는 것이 목격된 후 두 번째 메가베이에 진입했습니다. 몇 시간의 준비 끝에 26호는 크레인에 부착되어 고정식 화재 스탠드 위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페이스X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프로토타입 중 하나인 우주선 26호가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대로 메시스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계획이 없었다면 26호를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프로토타입을 위에 올려놓고 이동했을 때 테스트 스탠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차량에 연결된 빠른 분리 패널을 확인하는 것까지 다양한 테스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선 26호는 극저온 시험도 확실히 테이블에 올라 있으며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메시스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정정기를 발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염 방지기가 설치된 지 2주도 차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장소에서 엔진을 발사하는데 특별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그렇게 광범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시 스탠드가 운영되면 프로토타입 테스트 속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장난을 의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된 스타쉽을 위한 대량 테스트 시설입니다. 스페이스X는 더 이상 랩터를 발사할 때마다 고속도로 살을 폐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부지의 공간을 확보하여 궤도와 탱크팜을 해체하고 새로운 타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선 26호가 실제로 메시 발사장에서 정적 발사를 하게 된다면 궤도와 발사장의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우주 비행 팬들에게는 메시 사로의 전환이 최선의 결과가 아닙니다. 24/7점은 모니터링하기가 더 어려운 곳입니다. 새로운 테스트와 메시의 테스트는 스타쉽의 테스트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프로토타입 생산도 곧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스타 팩토리 덕분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작업자들은 외관을 따라 유리창을 설치하느라 바빴고 이제 외관이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쪽 모서리에 곡면 유리로 보이는 창문과 함께 맨 위 줄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추가해야 하는 약간의 클래딩을 제외하고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외관은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살짝 들여다볼 수 없는 내부에서는 진짜 마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의 많은 툴링이 이미 작동 중일 것 같습니다. 공장 뒤쪽에서는 사무실 중위층이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한 부분의 높이가 5층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유물의 최종 높이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준공일은 2025 1월 1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랩터 엔진이나 스타호퍼를 중간에 요구할 뿐입니다. 다른 한편 기지 뒤편에서는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이 주차장 건설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뚝으로 지반을 보강한 후 조립식 콘크리트 슬라브처럼 보이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스타베이스는 프로토타입을 야외에서 조립하던 초기와는 달리 전문 하이테크 시설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잉의 스타라이너 승무원 시험 비행 지연. 이는 스페이스X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스타베이스에서 앞으로 수많은 개발을 해야 하는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새롭고 세련된 스타베이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하늘을 나는 급스탑이 그리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스페이스X에서 기어를 바꿔서 보잉의 스타라이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내용을 다루면서 로켓과 캡슐이 발사대에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원활한 발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었죠. 스타라이너의 첫 번째 승무원 시험 비행은 또 한 번 지연되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준비와 이전 테스트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끝에 스타라이너는 애틀라스부 발사기와 통합되어 5월 3일 SLC-41에 발사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예정된 발사 3시간 전인 5월 6일에 이번 임무의 승무원이 패드에 도착했습니다. 나사는 스타라이너의 승무원 대비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2명의 우주비행사 베리 윌머와 수니타 윌리엄스를 선발했습니다. 부치와 순이는 ULA의 발사 타워에 올라가 보잉의 세련된 파란색 비행복을 입고 캡슐에 탑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지원팀은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 캡슐의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발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번엔 뭐가 문제였나요? 낙하산이나 밸브에 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 밸브 문제였지만 스타라이너 자체는 아니었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캡슐의 상태는 양호했으며 이전 테스트에서 나타났던 문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센토르 상단의 자체 조절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Center LO's relief valve가 채터링은 열림과 닫힘 사이를 오가는 것을 뜻하는 공학 용어입니다. 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공학 용어로 이를 한계를 벗어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승무원이 없는 비행에서는 밸브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주 비행사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5월 10일로 발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석 결과 밸브 교체를 위해 아틀라스 B를 수직 통합시설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발사 일정은 5월 10일에 시작됩니다. 또 다시 지연되는 것은 실망스럽지만 특히 이번 발사는 보잉뿐만 아니라 ULA의 사상 첫 유인 발사이기 때문에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에는 성공적인 발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잉의 후원을 받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로켓랩의 향후 계획과 중성자 로켓 개발. 마지막으로 로켓랩의 미래에 대해 로켓랩이 제공한 방대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켓랩은 최근 또 다른 분기별 투자자 성명서를 배포했는데 관례대로 분석할 만한 흥미로운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만 로켓랩이 수행한 임무는 5가지입니다. 지난 몇 번의 에피소드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최근에는 다른 회사의 위성 배치와 미국 항공우주국용 태양열 도출 수반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로켓랩이 킥스테이지로 2개의 다른 정점에서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2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킥스테이지가 탑재체를 발사한 후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위해 역행 연소를 실시하여 우주 쓰레기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기업들도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켓랩은 올해 2분기에 3건의 추가 발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2건은 나사에서 연속으로 진행하는 발사로 프리파이어 발사라고 하는데요.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3주 이내에 위성을 궤도에 올려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로켓랩이 이 엄격한 기한을 다시 한번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로켓랩의 기술 사양에 따르면 올해 ECB 일렉트론을 발사할 계획이지만 고객의 지연으로 인해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점에서 10번의 발사를 달성한 것에 비해 상당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성자 로켓에 대한 최신 정보였습니다. 로켓랩에서 개발한 거의 전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로켓입니다. 로켓랩은 뉴트론의 1단 추진에 사용될 9개의 아르키메데스 엔진을 완전히 제작하여 시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약간 바빠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은 수의 센서가 있는 테스트 엔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랩터도 처음에는 매우 비슷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아르키메데스 엔진은 점화 테스트와 장당이 정적 화재를 포함한 포괄적인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로켓랩은 전시관 내에 로켓 본체의 일부 구성 요소를 전시했습니다. 이 탱크의 경우 페어링의 첫 번째 패널이 완성되어 이제 최종 구성 및 통합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첫 번째 탱크의 조립에 필요한 구성 요소가 부분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초 로켓랩은 연말까지 뉴트론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4점, 당시 저는 발사장 건설, 록스 T-수트, 전체 로켓 조립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이 없을 경우 발사는 올해 중반으로 공식적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2025 저무주 사업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에 의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